위키피디아 독일어판에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위대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임마누엘 칸트가 태어난 지 꼭 3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독일 방송을 들으면서 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가 쾌니히 베르크라는 프로이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지도를 보니까 이곳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인데, 지금은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이 소련 이름, 이 러시아 이름이죠. 이 지역이고, 그 주도가, 이 주의 수도가 이 퀘니히베르크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사이에 있는 이런 지역이고, 발트해에 인접해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월경지라고 하는 것이죠.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러시아 영토인 상태이고, 2차 대전 때 이게 상당히 많이 파괴되었다고 하네요. 이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 사람 합리적이네, 합리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나 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이 임마누엘 칸트에게 크게 빚진 사람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데,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이 300년 전에 태어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의 그 철학의 그 큰 산을 넘어온 뒤에 이 시대에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인이, 법률인이, 문학인이, 예술인이 할 것 없이 그런 현대인들의 인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특히 잘 알려진 그 3대 비판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저도 시도를 해봤지만 거의 불가능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려운 일이고, 또 이렇게 어떤 이 칸트에 대한 해설이나 비판서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도 그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칸트가 위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칸트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위대한 그런 실력자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틀림없이 들고, 그런데 이 칸트를 이해하려고 하는, 원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든 번역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든지 간에, 그러다 보면 상당히 어휘력이 늘고 아주 굉장히 그런 촘촘하고 그런 꼼꼼한 그런 논리적인 그런 사고가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렇게 어렵고 아주 촘촘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글들이어서, 그런 생각이어서, 그야말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배우고자 한다면 무한의
인내심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시도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시도를 해본다 그러면 많은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은 틀림없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Im Gegensatz dazu unterwirft der kategorische Imperativ das Handeln formal einem allgemein gültigen Gesetz ohne Rücksicht auf einen bestimmten externen Zweck. 반면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겠죠. 반면에 이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포멀하게 하나의 보편적인 제너럴한 또는 유니버설한 이 우주적인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좀 과한가요? 예.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타당한 영어에서 밸리드 같은 단어인데 타당한 법칙에 종속되게 한다. 근데 그게 없이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한 어떤 특정한 스페시픽한 외부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게 관계없이 그렇게 하나의 이런 일반적인 타당한 이런 법칙에 종속시킨다. 정언 명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Es gibt laut Kant nur einen einzigen kategorischen Imperativ, nach dem man handeln soll, den bekannten Imperativ. Handle nur nach derjenigen Maxime, von der du wollen kannst, dass sie ein allgemeines Gesetz werde. 칸트의 말에 따르면 오직 하나의 이 정언 명령이 있다. 근데 여기 정언 명령이라고 아까 나왔었지만 이것은 밑에 보면 이 하이포테티시얼 임페라티브 가설적인 명령인데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가설적이고 어떤 조건적인 것이 될 수 있다면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말로 정해져 있는 정언 명령이란 게 정해져 있는 말 이런 뜻인데요. 말로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절대적이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조건적이지 않다. 무조건적이다. 이런 뜻이 카테고리시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러한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유일한 그런 이 정언 명령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이 행위를 해야 되는 그거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해야만 되는 머스트지요. 해야 되는 그런 정언 명령. 그러면서 그것이 아주 그렇게 이미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명령인데 그것이 뭐냐면 행동하십시오. nach derjenigen Maxime. 바로 그 원리, 준칙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라는 것인데 이 준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당신이 원할 수 있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당신이 뭔가 하고자 하는 또는 하고자 원하는 그런 준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일반적인 아까 얘기 나왔지만 보편적인 제너럴한 또는 유니버설한 그런 법칙이 되는 그러한 바로 이 규칙, 준칙을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이게 이제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로, 이 짧은 글이지만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어렵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칸트의 산을 넘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21세기를 넘어온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저 사람 합리적이네 하는 그런 합리가 항상 또는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이인지, 또는 그런 사이로 계속 유지될 것인지 하는 것은 매우 단정짓기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